때로는 정말 사소한 사건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을 때가 있잖아요. 얼마 전 암호화폐 시장에서 바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뉴스 헤드라인 하나가 정말 신기하게도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엄청난 연쇄 반응을 일으켰거든요. 오늘 그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한 줄짜리 뉴스였습니다. 미국이랑 이란이 대화를 할 수도 있다. 군사 행동이 좀 늦춰질 수 있겠다. 바로 이 보도가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도화선이 된 거죠. 아니 근데 어떻게 중동에서 나온 뉴스가 갑자기 암호화폐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었을까요? 이게 언뜻 보기에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, 그쵸? 바로 이 점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도미노부터 한번 보시죠. 이 헤드라인 하나가 어떻게 시장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는지 그 시작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. 한번 생각해보세요. 아직 실제로 일어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. 그냥 대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, 이거 하나였거든요. 근데 그것만으로도 금융시장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, 즉 전쟁 리스크에 매겨둔 가격표가 순식간에 달라진 겁니다. 정말 대단하죠. 이렇게 바뀐 분위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.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파장이 퍼져나갔죠. 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전통 금융시장으로 어떻게 번져나갔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여기서 잠깐 위험자산 선호, 영어로는 리스크 온이라고 하죠. 이 개념을 알아야 앞으로의 흐름을 이해하기가 쉬운데요. 아주 간단해요. 시장 참여자들이 전반적으로 좀 낙관적이 돼서 이 정도면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를 말하는 겁니다. 그래서 돈이 안전자산에서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. 이 흐름을 보세요. 정말 교과서적인 연쇄 반응입니다. 도미노가 착착 쓰러지는 것 같죠? 자, 지정학적 긴장이 풀리니까 어떻게 되죠? 국제 유가가 떨어집니다. 그럼 기업들 부담이 줄어드니까 주식시장은 환호하죠. 랠리가 펼쳐지고요. 다들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시장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IX 지수도 뚝 떨어집니다. 이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건 그냥 일부 시장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. 보세요. 미국 주식시장은 상승 출발했고 달러는 약세로 돌아섰고 국채 수익률은 떨어졌죠. 한마디로 전통 금융시장 전체가 다 같이 위험자산 선호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. 자, 전통 금융시장이 이렇게 뜨거운데 그 다음은 어딜까요? 네, 맞습니다. 드디어 이 거대한 파도가 암호화폐 시장까지 밀려옵니다. 암호화폐라는 도미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시죠. 비트코인, 이더리움, 시장의 대표 주자들이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. 막 두 자릿수 폭등 이런 건 아니었지만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따라가는 확실한 움직임이었죠. 한 자릿수대 견조한 상승이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건요. 그냥 개별 코인 가격만 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파이 자체가 커졌습니다. 그리고 그 와중에도 비트코인이 상승을 이끌면서 시장 점유율, 즉 도미넌스를 살짝 더 가져갔죠. 이 말은 좋은 소식이 들릴 때 투자자들은 일단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암호화폐, 즉 비트코인으로 먼저 돈을 넣는 경향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. 자, 여기까지 보면 그냥 좋은 뉴스 덕분에 시장이 올랐구나 하는 아주 깔끔한 이야기처럼 보이죠? 하지만 잠깐만요.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이제부터가 진짜거든요. 시장의 수면 아래, 즉 파생상품 시장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. 네,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완벽해 보입니다. 가격이 올랐으니까요. 하지만 이게 정말로 건강한 상승이었을까요?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가격 차트 너머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이 대비가 정말 소름 돋을 정도입니다. 한쪽에서는 미결제 악정, 그러니까 시장에 새로 들어온 돈은 아주 조금 늘었을 뿐이에요.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총 청산 규모가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.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? 자, 하나씩 뜯어보죠. 먼저 미결제 약정입니다. 이건 지금 시장에 얼마나 많은 돈이 베팅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게 소폭 증가했다는 건 신규 투자자들이 막 용감하게 시장으로 뛰어들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. 다들 좀 조심스러웠던 거죠.
자, 이제 청산입니다. 청산은 레버리지 포지션이 강제로 종료되는 걸 말하는데요. 쉽게 말해 누군가의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뜻입니다. 이 청산 규모가 이렇게 급증했다는 건 가격이 내릴 거라고 베팅했던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 갑작스러운 상승에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다는 걸 의미해요. 이 랠리가 누군가에게는 기회였지만 하락을 예상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강제 퇴장이었던 셈입니다. 네, 지금까지 헤드라인부터 시장 반응, 그리고 그 이면의 혼란까지 다 살펴봤는데요. 그럼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뭘까요? 딱 두 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.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합니다. 한편으로 암호화폐는 이제 거시경제, 즉 글로벌 뉴스 헤드라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회가 됐습니다. 주식시장처럼 반응하고 있죠.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 자체에 예측 불가능한 아주 격렬한 내부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어야 할 가격 상승이 역설적으로 시장 내부의 엄청난 불안정성과 강제 매도를 촉발할 수 있다는 거죠. 이건 정말 역설적입니다.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큰 진론을 남깁니다. 암호화폐가 이제 글로벌 헤드라인이나 전통 금융시장과 이렇게나 깊게 얽혀 있다면 기존 금융 시스템과는 다른 독립적인 대안자산이 되겠다던 그 처음의 꿈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? 앞으로 우리 모두가 계속 지켜보고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.